안녕하세요. 웨어러블 위클리 8회 저는 호스트 데이빗 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 김인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게스트 정진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네, 진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태라고 하고요. 이제 자기소개하면 될까요? 예, 이제 네. 소개하세요. 먼저 예. 인기랑 예.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랑 예, 어떻게 전 웨어러블 위클리에 나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위플래닛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플래닛은 한국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그 iOS에만 현재 출시가 되어 있는데 스텝 저널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스텝 저널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퍼스널 저널 서비스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고요. 쉽게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자동 일기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남기는 기록들, 그리고 자신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이랑 포스케어에 남긴 이제 그런 포스팅들을 끌어와서 자신의 일기에 보관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그에 이제 또 어떤 핸드폰으로 찍은 어떤 사진들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들고 돌아다녔을 때 그 잡혔던 위치 기록들 같은 거를 자동 일기 서비스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인기 씨를 알게 된 계기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과의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조본 핏빛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어떤 슬립 트래커나 아니면 이제 액티비티들에 대한 기록들도 저희 그 스텝 저널의 일기 서비스로 포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구글 글래스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미국 출장 중에 글래스를 사와서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이제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글래스 사용자들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 모임에서 이제 인기 씨를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방송까지 참여를 하게 됐네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인기님도 안녕하셨어요? 네, 저도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예, 이제 웨어러블 위클리 또 이제 7회부터 8회까지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바쁘시더라고. 그 사이에 뉴스도 많았고, 또 웨어러블 쪽은 아주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아주 빨리빨리 진도가 이제 나가는 바람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기님, 뉴스 보니까 TV 나왔던데, 예, 이제 잠깐 이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 데이비님하고 같이 차정인 기자님의 KBS 티타임에 출연했었는데, 이번에 그 티타임 방송이 이제 100회 특집으로 IT 콘서트를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미니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블레스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IT랑 어떻게 노는지, 그리고 그 IT랑 놀면서 어떻게 제 삶이 바뀌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야기하면서 저희 웨어러블 위클리 방송도 잠깐 홍보도 하고, 네, 스파브에서 데이비님 만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네, 방송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예, 웨어러블 위클리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기님 스피치가 훨씬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도움되고, 계속 이제 짧은 발표지만 좀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연습 많이 해갔습니다. 예,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참 잘했다고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인기님께서 그 콘서트에 가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어떻게 이런 얼리 어답터의 라이프 스타일이 인기님을 바꿨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네네네.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IT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그리고 구글 글래스, 조보노, 미스비 샤인, 막 그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저의 전공이 이제 호텔 관광대 쪽인데 그 전공에 따르지 않고 이제 IT 디바이스들과 친해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분들도 만나고 이제 데이비님 같은 분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서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하고 만났던 이야기들도 하면서
제 삶이 이제 IT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막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디바이스가 임기님을 바꾼 건 아니고 네, 디바이스건 아니건 간에 이런 무슨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네,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한번 써보는 그런 마인드가 임기님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네, 생각에. 네, 네, 그렇게, 임기님과 처음에 만난 것도 뭐냐 글래스 써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민기님께서 선뜻 같이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게 된 계기로 저랑 임기님이랑 이제 인연이 된 거니까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마인드 가지시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근황은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네, 와치 나온 거 저희 이번에 와치 스킨도 만들었고요 벌써. 아, 예,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디바이스 스킨 만드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나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 처음은 아니지만 극소수 이제 웨어러블만 포커싱을 한 게임이 이제 별로 이렇게 많이 있지가 않거든요. 많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어, 스크린 사이즈만 되게 작게 해서 만든 이제 게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뭐 플래피 버드 같이 되게 이제 간단한 탭탭탭탭 하는 버드가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가 이번에 이제 야심차게 스텝밭이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스텝 카운트나 그런 헬스 정보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게임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킥스타터에 한 이틀 있으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킥스타터 홍보 끝나기 전에 웨어러블 위클리 한 번 더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으로 이제 얘기 나누면서 저 이제 홍보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요즘에 이제 그 킥스타터 것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와치 쪽으로 예,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진태님에 관해서 좀 약간 물어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는데요. 예. 이제 진태님께서 여기 나오시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웨어러블 쪽에 이제 관심이 많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이 스타트업 쪽에서도 지금 하시고 있는 스타트업이 라이프 로깅이라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동으로 이제 로깅을 해주는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진태님은 웨어러블이 어떻게 지금 진태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큰 도움을 미칠 것이며 아니면은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금 하고 있는 스타트업 서비스에 잘 맞는지 그쪽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일단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제 라이프 로깅에 많이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디바이스들을 이제 찾아보고 있죠. 저희가 과연 어떤 서비스들을 스마트폰 위에 더 붙여서 유저들이 더 많은 기록들을 자신의 그 일기장에 보관할 수 있겠냐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에 대해서 웨어러블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지금 유저 인터랙션 그 사용자 경험이 잠깐 어떤 건지 전화기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일기 서비스고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번이나 PP만을 사용하면은 그 숫자 정보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만 보게 된다면 그냥 자신이 10,000보 이상 걸은 날은 10,000보 이상 걸은 날이고 700보 이상, 7,000보 걸은 날은 7,000보 걸은 날이거든요. 근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어떤 소셜들을 다시 자신의 소셜들을 제 일기장에 끌어오게 되고 또 혹은 자기가 매뉴얼리하게 이제 인풋을 남기게 되거든요. 입력을 어떤 노트 테이킹이나 그럼 그 정보랑 어떤 라이프의 헬스 정보들이 같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뭐 15,000보 걸었던 날 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그러면 같이 보일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기존의 정보들은 소셜 공간들은 그냥 일반 소셜에 있었고 자신이 써놓은 일기는 뭐 에버노트나 아니면 어떤 그 자신만이 쓰는 다이어리 공간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조본은 조본대로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어차피 한 라이프를 딱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자체는 그걸 통합해서 보게 하는 그 UX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저는 그 안에서 자신의 기록들을 이제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제 어떻게 이게 참 답변하셨을까?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은 게, 예, 빅데이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소셜 예, 쪽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예, 왜냐면 소셜 미디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빅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가 그쵸. 지금 이제 페이스북 커넥트 생기고, G 플러스 계정 생기고, 그런 오아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구나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빅데이터 쪽이 많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빅데이터 소셜 쪽으로 약간 떠오르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소셜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에 이 라이프 로깅 하시면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이런 스텝 카운트랑 헬스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직 잘. 근데 이제 예, 이런 예, 진텐이 스타트업들이 이런 예, 쪽으로 한번 써보고 저런 쪽으로 한번 써보고 하시면서 예, 아 이런 쪽으로 이제 헬스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을 쓸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쪽으로 제가 빅데이터 쪽으로도 되게 많이 이제 관심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진해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는 되게 지금 앞서 나가는 기술들인가 앞서 나가는 생각들이라서 예, 저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될까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또 하나의 예, 질문은 지금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예, 게 어, 도보계로 이제 약간 라이프 로깅을 하신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도보계 성능이랑 그쪽으로 뭘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을 한 예, 상태라고요. 예, 이런 스텝 카운트를 떠나서 다른 예. 쪽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있으신가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만보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사람들이 뭐 전문적으로 운동에 관한 뭐 러닝머신에 달려 있는 트래킹 머신을 쓰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만보라는 숫자가 사실 근데 크게 의미하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 만보라는 숫자가 사용되게 된 계기도 그냥 어떤 일본 박사분의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어떤 건강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저널을 쓰고 일기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건강에 대한 지수도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중 액티비티의 첫 번째가 이제 만보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휴식에 대한 어떤 숫자로 찾게 된 게 수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는 숫자인데 그 숫자를 바뀌게 된 계기를 이제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서 같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가령 저희 거에서 커피를 마신 것도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면이 갑자기 줄어든 날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신의 기록을 이런 데 안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유저가 만약에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포스케어에서 커피숍에 체크인을 많이 했고 그런 체크인이 많이 일어난 날은 어쩌다 보니 수면이 줄어들고 그게 카페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빅데이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유저들한테 라이프 팁을 내려줄 수 있는 서비스로 지향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 중에 너의 이야기를 에이지 오브 컨텍스트에서 잠깐 예, 풀어서 드렸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 하시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컨텍스트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만보계인데 만보계에다가 더 많은 컨텍스트를 줘서 나중에 이거를 봤을 때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컨텍스트에 되게 이제 많이 한 것 예, 같아요. 아니면은 예, 이제 웨어러블 자체도 되게 컨텍스트에 되게 이제 비중을 많이 둔 디바이스라고 하잖아요.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자동일기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예. 그 일기라는 게 사실 되게 쓰고 나서 나중에 보면 좋은데 처음 쓸 때 너무 귀찮아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방학 때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란 걸 들고 다니면서 그 일기라는 걸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저희도 상황 인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컨텍스트 어웨이니스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걸로 이제 GPS라던가 캘린더에 미리 남겨놓은 세팅 같은 것들, 뭐 그런 포토에서 찍힌 사진들, 그리고 어떤 조도 계획과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저희도 지금 그 상황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좋았던 거에 웨어러블들이 더 많은 상황 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에서 조본만큼의 움직임을 캐치해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영역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웨어러블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상황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센서의 역할을 할까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이제 또 그게 현재 IoT에서도
어차피 IoT라고 해도 어차피 그 IoT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사람의 UX가 묻어나기 때문에 또 그럼 거기서는 또 어떤 오토 저널링을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 인지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태님 아까 전에 잠깐 예. 얘기하신 거에서 사람들이 일기 쓰는 게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저 역시 이제 일기를 계속 써보려고 하고 예. 방학 때도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일기인데 왜 사람들이 일기 쓰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기의 범위를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기의 범위는 뭐 저희가 옛날에 노트에 혼자만 보는 것도 일기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하나의 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남기는 포스팅 하나하나도 사실은 일기인 거죠. 저희가 그렇죠. 이제 옛날에 원시인들이 남긴 이렇게 막 동굴에 있는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일기의 한 종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일기는 계속 쓰는 거는 좋아하고 어떤 그런 걸 남기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노동력이 그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순간순간 기록을 해야 되고 그 순간순간을 다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잠깐 생각난 것도 바로 쓰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기억에 까먹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일기 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태님의 얘기를 하면은 예.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네요. 사실 자기의 일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일기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힌트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한 번에 플러스 게임인데.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진짜 일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젠가 이제 시간을 내서 이시든 하시든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한 일들을 가지고 그걸 생각해내서 끄집어내서 이제 글로 표현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웨어러블이 되면서 장점은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들이 대신 기록을 해주는 거죠, 사실. 스마트폰이 첫 번째 그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뭐 이제 글래스가 대신 내가 눈으로 보고 있던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조번이 어떤 나의 걸음에 대한 일기를 써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랑 그 어떤 일기 영역을 되게 같이 발전하는 영역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여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어떤 무슨 팁이나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되는 팁을 준다라는 것까지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빅데이터 쪽에 관심 있게 보는 게 빅데이터 마이닝 하는 이렇게 끌어 모으는 빅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실천되고 있는 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진태님. 지금부터는 저희가 3주, 4주 동안 얘기 못했던 뉴스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얘기 나눠볼 건데요. 김인기님, 첫 번째 뉴스는 무슨 뉴스인가요? 네, 그 마인드 리더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게 뉴로스카이 EEG 바이오 센서라는 그 디바이스를 장착을 고글렛을 함께 하면 뇌파를 측정해서 사진을 찍고 트위터에 공유할 수 있는데 뇌파를 측정해서 이제 글래스 인풋에서 음성 인식하고 이 터치패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뇌파를 측정해서도 이제 글래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제 계속 개발되면 이제 현재 터치패드의 음성 인식 외에 새로운 이제 글래스를 컨트롤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기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블루 글래스를 끼고 있고 이제 이런 엑스트라 디바이스 것들을 장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유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온 사진이 내가 어디 이런 사진을 찍겠다라는 포커싱을 두면 이런 지금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메디테이션이라는 숫자가 47이 나왔고
어텐션이 숫자가 50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은 것 같긴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 화면이 메디테이션 58에 어텐션 49가 나왔는데 이 사진은 이제 트위터랑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클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 브레인 웨이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감지를 해서 구글 글래스를 전하는 거고요. 아직 보시면은 뭐 글래스 역시 초기 단계인데 여기에 이제 장착하는 기기를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언제 쓸까, 언제 사용이 될까 라는 아주 질문이 아주 많고요. 가격에 관한 이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벌써 이제 이 기기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벌써 오픈 소스로 GitHub에 가시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벌써. 네. 예. MindRDR이라는 회사였었고요. 예, 어떻게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끌어나갈지 예, 주목됩니다. 네, 그러면은 인기 씨 다음 뉴스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카피테인이라는 프랑스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웨어용 기차표 예매 앱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 정보나 좌석 정보 등을 바로 이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제 기차에 들어갈 때도 바코드 티켓을만을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또 기차 타고 나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보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웨어 앱을 통해서 더 정보도 볼 수 있게 하는 스마트워치의 새로운 유즈 케이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딸려 나왔던 앱 중에 하나가 그런 정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트래블이 있으며 기차는 몇 시에 도착을 하며 거기에 관련된 정보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글래스 어플리케이션, 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런 트래블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웨어러블 하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컴퓨터, 몸에 장착을 해서 한 손만 쓸 수 있는 컴퓨터,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현재 글래스를 써보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유스 케이스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했을 때 이제 전화기를 꺼내 들면서 계속 보거든요. 근데 이제 기차가 왔을 때 그런 걸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가방에 집어넣거나 기차를 다시 탔을 때 이거를 이제 다시 꺼내는 그런 행동들이 좀 약간 이제 불편하기는 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주위에 굉장히 많고 버스를 타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치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래블 쪽으로 이제 와치가 되게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뉴스가 뭐죠?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레드 레이저라는 구글 글래스 바코드 스캔 쇼핑 앱인데요. 이 앱은 이제 그 레드 레이저를 통해서 그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그 상품을 온라인에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보여주는 앱입니다. 네. 그래서 이 레드 레이저라는 회사가 원래부터 이제 바코드나 뭐 QR코드 스캔을 이제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이제 모바일에서는 있었던 하나의 기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제가 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저 역시 이제 웨어러블 커머스라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네.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이제 구글 글래스가 사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잠깐 휴식을 둔 앱인데 이제 레드 레이저에서 이제 이거를 냈고요. 제 생각에서는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내가 웨어러블이나 구글 글래스 같은 웨어러블을 사용을 해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되게 많은 인터랙션을 이제 스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 쇼핑을 하는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내가 지금
화장지가 필요하다라고 딱 느꼈을 때, 그 다음부터 사는 그런 익스피리언스는 굉장히 이제 많은 스텝을 겪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사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어디다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거나, 계속 사야 된다라고 저한테 계속 이런 거를 이제 사야 된다,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이제 편의점이랑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계속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거를 픽업을 해서 사야 되는,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이제 갖고 오게 될 때, 한 6, 7가지 스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웨어러블이라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를 사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오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스텝을 스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오더하는 것 말고도, 이거를 같은 날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적용을 하고 있고, 이제 무인 자동차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쇼핑 에코시스템이 지금 같이 이노베이트 하는 상황에서 오더까지 이렇게 많은 스킵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진태님, 웨어러블로 쇼핑을 하게 된다. 거기서 무슨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거기, 웨어러블로 쇼핑하는 거 이제 저도 글래스나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예, 약간 쇼핑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즐기는 네. 쇼핑이 있고,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쇼핑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쇼핑을 하고 돌아다닐 때 되게 이렇게 뭔가를 찾으면서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웨어러블이 그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웨어러블이 채워줘야 되는 커머스는 뭐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 바로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영역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앞서서 사용 안 될 것 같은 영역이 있는데, 커머스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크게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굳이 웨어러블로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좀 있거든요. 그죠, 예. 이제 웨어러블의 같은 경우는 네. 가장 간단한 그런 태스크 같은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예, 지금 어떤 하나를 사야 된다, 하나는 뭐 2개를 사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아는 이제 아이템들, 그쪽으로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제 네. 생각도 그래요. 왜냐면은 물건을 쇼핑하게 되면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웨어러블 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이런 글을 다 읽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 리뷰 같은 걸 읽게 되는 그런 이제 익스피리언스는 못 갖게 되는. 예, 근데 이제 이 레이저 애들이 이제 생각하는 경우는 제 생각에 이제 바코드 스캐닝 같은 거나 QR코드 예. 스캐닝 같은 경우를 해서 하는 유즈 케이스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컨슈머 쪽보다는 예.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네.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두 손을 써가면서 이제 오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파트를 그렇죠. 오더를 해야 된다. 비행기 부품을 오더를 해야 된다. 예, 그럴 때 이제 약간 유용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진태님께서 얘기하신 이유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약간 그만두는 거고요.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아래걸 하나 오늘 이제 직관상 마지막 뉴스 뭐죠, 김민님? 네, 마지막 소식은 이제 오그멘타라는 회사에서 이제 손 제스처를 사용해서 이제 구글 글래스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상의 키보드를 손바닥에 띄워서 그 손바닥을 손을 클릭하면 뭐 볼륨을 늘리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해서 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유즈 케이스를 찾아서 해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제 생각에는 보니까 약간 어그멘티드 리얼러리 그리고 뭐 제스처 레코니션 뭐 여러 가지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구글 글래스를 컨트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구글 글래스를 써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핸즈 프리 그러니까 손을 안 써도 되는 디바이스라는 쪽으로 지금 많은 광고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민기님?
네, 맞아요. 이제 손으로 터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이스로 인식을 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퍼블릭이나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이런 보이스로 이런 기기를 움직이는 거는 아직 사회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터치를 쓰게 되는데 제한이 많죠. 터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인풋을 해야 된다거나 슬라이드를 하는 것처럼 슬라이드를 하는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쪽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지 이제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리모트라고 이제 컨트롤을 만드는 회사도 시도를 해봤었고, 제스처 이거는 제스처 이런 제스처가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손으로 이제 움직여서 하는 제스처 회사도 있고 이런 쪽으로 있는데, 네, 뭐 이런 쪽에 약간 아직 먼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먼 미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만큼 이게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경험 쓰신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인풋에서 되게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불편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궁금한데요. 예, 클래스에서 인풋으로 제일 불편했던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썼잖아요. 예, 스마트폰의 터치패드는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정말 제 손가락과 그대로 매칭이 되는 거를 컨트롤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였거든요. 쓰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구글 글래스를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씌워주게 되면은 굉장히 생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면이 보이는 게 맞는지, 컨트롤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소해야 하시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 쓸 때는 터치패드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클릭하는 곳이 바로 액션이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글래스가 되면서 그게 다시 나눠졌잖아요. 옛날처럼. 터치를 하는 공간, 컨트롤을 내리는 공간이 따로 있고 보이는 화면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나온다면 그 영역들을 서로 더해줄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해하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더 보태자면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이스 코맨드를 날릴 때는 저 혼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영화 그녀, 그 허라고 나왔었나요? 그 영화 그녀라는 걸 보게 되면 계속 스칼렛 요한슨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OS랑.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보이스 커맨드를 날렸을 때 그 리액션이 단순히 커맨드에서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글래스에서는 되게 일방적인 원채널로 그냥 오더만 내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게 재미를 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는 다시 터치패드를 쓰게 됐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옛날 네, 그렇죠. 텔레비에서 보면은 이걸로 이제 크게 스토리를 만들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근데 이 비디오가 사실 뭐 내 생각에는 막법 비디오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뭐 사용화될지는 아마 다른 UX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되게 적중도나 아니면 뭐 그런 실패,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트 같은 걸 다 해야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자신들의 기술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저는 유즈 케이스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렇게 해야 되는. 그나마 생각 드는 거는 맨 아래 어떤 구글 글래스로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보이스 코맨드로 날릴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과연 저렇게까지 입력해야 될 케이스가 분명히 언제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손바닥 위에 볼 수 있는 것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구글 글래스에 나와 있는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손가락으로 맞추면서 한다는 그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네. 같은 번호를 딱 누를 수 있을까라는 뭐 질문이 되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예,
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한번 봐야 될 그런 네. 예. 그럼 이제 시간상 오늘 여러분 맞춰야 되고요. 예, 다시 한번 이 소접한 위클리 찾아주신 진태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시간 더 많이 나누면요, 그때 더 다시 초대해서 예, 언제나 힘써주시는 우리 임기님. 네. 예, 이제 뭐 KBS 언제 방송하죠, 그거? 그 화요일 새벽 1시에 예, 여러분 화요일 새벽 1시까지 안 주무시고 보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요. 예,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 더 이제 금방 하자고 이제 약속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down.